손자는 말한다. 화공에는 5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화인, 두 번째는 화적, 세 번째는 화치, 네 번째는 화국, 다섯 번째는 화대이다. 화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있으니 불을 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을 발화할 때는 적당한 때가 있어야 하고 불을 타오르게 할 때는 알맞은 날이 있다. 적당한 때란 천지가 건조할 때이다. 알맞은 날이란 달이 기, 벽, 이, 진의 자리에 있는 날이다. 이 네 자리는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화공은 필히 5가지 방법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적의 내부에서 발화가 되면 아군은 적의 외부에서 빨리 호응하여 공격해야 한다. 발화가 되었는데도 적이 조용하면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화력이 극에 닿을 때에는 공격이 가능하다면 공격하고 아니라면 중지한다. 아군이 외부에서 불을 나게 할 수 있다면 적의 내부에서의 호응을 기대하지 말고 적당한 때에 불을 질러야 한다. 화공은 바람이 위를 향할 때 하고 아래로 향할 때는 하지 않는다. 낮에는 바람이 오래 불지만 밤에는 바람이 그친다. 군대는 필히 이 5가지 방법의 변화를 알고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전투 시 불로 공격을 지원하면 분명 이득이 있고 물로 공격을 지원하면 강력하다. 수공은 적의 교통을 끊어버릴 수 있지만 적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전쟁에 승리하고 적의 성을 공격해 취하고도 그 공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흉하다. 이름하여 비류라 한다. 그렇기에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우려하며 훌륭한 장수는 이것을 다스린다. 유리한 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용병하지 않으며 위험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분노로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되고 장수는 화가 난다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이익에 부합되면 움직이고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되고 성냄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망한 국가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전쟁에 신중하며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이것은 국가를 안전하게 하며 군대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길이다. 손자는 화공에는 5가지가 있으니 화인, 화적, 화치, 화곡, 화대라 하였다. 화인은 적을 불로 공격하는 것으로서 적군의 병사들, 말을 모조리 불태우는 것이다. 화적은 적의 식량을 불태우는 것으로 적이 저장한 양식이나 말에게 줄 여물 등을 모조리 불태우는 것이다. 화치는 적의 보급품을 불태우는 것으로 수레, 의복, 무기 등을 불태우는 것이다. 화고는 적의 창고를 불태우는 것으로 특히 무기 창고를 골라 불태우는 것이다. 화대는 양식을 수송하는 땅굴을 불태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후방부대를 불태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뒤 변화에 대한 대응법을 말하는 적의 내부에서 불이 나면 아군은 호응하여 공격해야 한다. 불이 났는데도 적이 조용히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화력이 극에 닿하여 공격이 가능하다면 공격하지만 아니라면 중지해야 한다. 아군이 외부에서 불을 나게 할 수 있다면 적당한 때에 불을 질러야 한다. 바람이 위를 향할 때 불을 지르고 아래로 향할 때는 지르지 않는다. 낮에 바람이 오래 불지만 밤에는 바람이 그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화공에서도 간첩을 활용하여야 성공적으로 화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첩이 불을 지르면 아군이 호응해서 적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군 쪽 간첩이 불을 질렀는데도 적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면 이는 함정일 가능성이 있기에 기다리라 한 것 같다. 또한 아군이 외부에서 불을 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적을 외통수로 만들 수 있기에 적당한 때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손자는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바람을 잘 활용해야 이 화공을 성공할 수 있다 그는 주장한다. 그 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군주는 분노로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되고 장수는 화가 난다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현명한 장수는 전쟁에 신중하며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말하며 다시 한번 전쟁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지만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손자는 주장한다. 아무래도 이 화공을 잘 사용한 사례는 적벽대전이라 말할 수 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와의 패권 다툼에서 승리한 조조는 적벽에서의 단 한 번의 승리만 더 가져왔다면 사실상 본인 선에서 천하를 다시 한번 통일시켰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유비와 송권이 연합하여 조조와 대적하면서 배를 서로 붙인 조조군을 동남풍이 불 때 화공을 써서 대패하게 만든다. 화공을 이용해 조조를 격파하면서 유비는 조조의 세상에서 끝내 천하 3분지계의 기틀을 처음으로 다지게 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